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경이로운 소우주의 설계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DNA 복제 기술과 오류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먹는 것, 운동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모든 활동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단 하나,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DNA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이 매일 수행하는 수조 번의 복제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타가 우리의 생명과 질병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약 2조 번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30억 쌍의 DNA 염기 서열 복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억 개의 글자를 매일 2조 번씩 한자도 틀리지 않고 복사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거대한 공정의 정확도는 10억 염기당 단 1개의 오류만이 발생할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4단계, 즉 이중나선을 푸는 언와인딩, 시작점을 알리는 프라이밍, 새로운 염기를 연결하는 신테티시스, 그리고 완성하는 라이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복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복제 포크라고 부릅니다.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지퍼를 열듯 DNA를 풀어주면 그 뒤를 이어 수많은 분자 기계들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DNA의 방향성 때문에 위쪽의 선도 가닥은 연속적으로 합성되지만 아래쪽의 지연 가닥은 조각조각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들을 우리는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여 하나의 완성된 나선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시계 부속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 몸의 원리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DNA의 ATGC 염기 서열은 컴퓨터의 0과 1이라는 이진수 체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세포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원본 DNA를 절대 밖으로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만 mRNA라는 형태로 복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카피를 눌러 클립보드에 잠시 저장했다가 페이스트를 눌러 필요한 곳에 붙여넣는 원리와 완전히 같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과 디지털 기술은 결국 우리 자신의 생명 원리를 복제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디지털만큼이나 명확한 정보 체계라는 점은 영양 관리가 데이터 관리만큼이나 정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DNA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DNA가 바탕이 되어야만 세포가 올바른 설계도대로 단백질을 만들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들이 모여 건강한 장기를 이루고 그것이 곧 건강한 신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생각을 낳고 그 건강한 생각이 모여 우리의 모든 창조적 활동, 말, 행동, 개발의 근간이 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의 진정한 시작점은 바로 건강한 DNA이며 이는 곧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관리가 왜 건강 관리의 전부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DNA 복제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proofreading, 즉 복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즉각 교정입니다. DNA를 합성하는 효소인 폴리머레이즈는 단순히 염기를 이어붙이는 작업자 그 이상입니다. 이 효소는 마치 숙련된 작가가 글을 쓰면서 동시에 오타를 체크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염기 하나를 붙일 때마다 이게 짝이 맞나? 라고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검토합니다. 만약 A 자리에 실수로 G가 들어갔다면 폴리머레이즈는 즉시 합성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치 컴퓨터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듯 역방향으로 돌아가 잘못된 염기를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바른 염기를 끼워 넣죠. 이 놀라운 즉석 수리 과정 덕분에 복제 오류율은 100배나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작업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폴리머레이즈라는 작업자의 눈이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타가 났는데도 그냥 지나치거나 엉뚱한 염기를 붙이는 실수가 잦아집니다. 유산화의 강력한 항산화 네트워크가 이 복제 현장에서 왜 필수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작업자가 맑은 정신으로 오타를 잡아낼 수 있도록 현장의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장 보안팀을 통과해버린 끈질긴 오타들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몸에는 두 번째 정밀 보안팀인 미스매치 리페어 MMR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제가 완료된 직후 새롭게 만들어진 DNA 가닥 전체를 샅샅이 훑으며 지나가는 정밀 검수팀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생물학적 지능이 발견됩니다. DNA 가닥이 두 개인데 검수팀은 어느 쪽이 원본이고 어느 쪽이 방금 만든 복사본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 세포는 원본 가닥에 메틸기라는 일종의 표식을 해둡니다. 검수팀은 이 표식이 없는 쪽을 복사본으로 인식하고 그곳에 생긴 불일치 염기를 찾아냅니다. 뮤테이션 S, 뮤테이션 L 같은 단백질들이 팀을 이루어 오류를 발견하면 단순히 글자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구역 전체를 통째로 오려내고 다시 씁니다. 완벽한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검수팀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료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과 마그네슘입니다. 아연은 검수 단백질의 집게 모양 구조를 유지해주고, 마그네슘은 효소가 에너지를 써서 DNA를 자르고 붙이는 데 필수적인 보조인자입니다. 우리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이 정밀 검수팀은 도구가 없어 손을 놓고 있게 되고 결국 수정되지 못한 오류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제 과정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외부 요인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바로 BER, 염기 절제 복구와 NER,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복구입니다. 우리 DNA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심지어 쬐는 햇빛으로부터도 공격받습니다. 먼저 BER은 정밀 타격 복구입니다. 활성산소나 독소 때문에 염기 딱 하나가 변형되었을 때 작동합니다. 마치 벽돌 담벼락에서 깨진 벽돌 하나만 쏙 빼내고 새 벽돌을 끼워 넣는 정교한 작업이죠. 반면 NER은 대규모 재건 복구입니다. 주로 자외선에 의해 DNA 구조가 심하게 뒤틀렸을 때 가동됩니다. 자외선은 DNA 가닥을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거대한 혹을 만듭니다. 이 혹은 복제기차의 탈선을 유발하기 때문에 NER팀은 이 뒤틀린 구역 전체를 뭉텅이로 도려내고 새로운 설계도를 바탕으로 깨끗하게 재건합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유사나 셀센셜즈가 제공하는 풍부한 비타민 B군과 항산화제들은 이 대규모 보수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보수 재료를 배달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설계도가 찢어지고 더러워져도 우리 몸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새 것처럼 고쳐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입니다. 만약 모든 복구 시스템이 실패하면 세포는 세 가지 중 하나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첫째, 시스템 보호를 위해 스스로 자살하는 세포 사멸. 둘째, 기능을 멈추고 염증을 퍼뜨리는 좀비 세포가 되는 세포 노화. 셋째, 가장 위험한 경우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무한 증식하는 암 세포로의 전환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결국 DNA 손상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단계인 변이의 고착화에 대해 신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교정 시스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오타 하나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다음 복제 주기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복사 기계인 폴리머레이즈는 그 오류를 원래 있던 정상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뮤테이션 픽세이션, 변이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무섭냐 하면 이때부터는 우리 몸의 정교한 복구 시스템조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설계도가 정식 허가 도면으로 등록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고착된 변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엔진에 맞지 않는 부품이 조립된 자동차처럼 세포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망가져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결국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 내에 쓰레기는 쌓이고 에너지는 고갈되는 시스템 셧다운 상태에
한계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만성질환, 급격한 노화, 그리고 퇴행성 질환의 실체입니다. 설마 이 작은 오류 하나가? 라는 안일함이 우리 몸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따라서 변이가 고착되기 전, 즉 복제와 복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에 세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한국인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바로 MTHFR 유전자 변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40% 이상이 이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 10명 중 4명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DNA 관리가 훨씬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변이는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30%에서 50%가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및 멕시코인은 변이율이 약 5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유럽 및 북미 백인은 약 30%에서 40% 정도가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한국, 중국, 일본인은 약 35%에서 45% 사이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프리카계 흑인은 흥미롭게도 변이율이 약 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MTHFR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일반 엽산을 세포가 실제 복제와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 엽산으로 전환해주는 핵심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이 일꾼의 손발이 묶인 것과 같습니다. 대사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폐쇄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보급 차량이 달려와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위에서 썩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치솟고 혈관은 공격받으며 정작 DNA를 복제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할 현장에는 재료가 부족해 엉성한 복제가 일어납니다. 유산화는 이 지점에서 과학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입구가 막혀 있다면 그 입구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형태의 재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유산화 제품에 들어있는 활성형 엽산은 톨게이트를 거치지 않는 하이패스와 같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40%의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DNA 수리에 착수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는 유산화만의 정밀 영양 과학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이런 불편한 변이를 갖게 되었을까요? 진화 유전학자들은 이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생존의 흔적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라리아 생존설입니다. 과거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시절 말라리아 기생충은 인간의 활성 엽산을 가로채서 자신의 DNA를 복제하며 증식했습니다. 이때 MTHFR 변이로 인해 엽산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세포 내 활성 엽산이 부족해졌고 기생충이 번식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 되어 말라리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근 적응설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대기근의 시대, 이 변이는 에너지 대사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엽산 대사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한정된 자원을 생존에 직결된 곳에만 우선 배분하고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몸을 절약 모드로 바꾼 것이죠. 결국 이 변이는 과거의 인류에게는 질병과 굶주림을 이기게 해준 생존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수명이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는 이 느린 대사 능력이 오히려 독소가 쌓이고 DNA 복구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거의 생존 도구를 활성형 영양소라는 현대의 지혜로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내부적인 복제 실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자객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4가지 요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마치 DNA라는 정교한 기계에 녹을 슬게 하는 산성비와 같습니다. 염기 서열을 직접 타격하여 구조를 비틀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의 가장 큰 적, 당독소입니다. 혈액 속의 과잉 당분은 DNA 가닥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이는 복제 효소가 이동하는 길을 끈적한 늪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 복제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오작동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 결핍입니다. DNA를 수리하는 효소들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연과 마그네슘이라는 도구를 손에 쥐어야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토양 산성화와 가공식품 섭취는 이 필수 도구들을 앗아갔습니다. 도구 없는 수리공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환경 독소입니다. 미세먼지 속 중금속, 환경 호르몬은 DNA 복제 신호 체계 자체를 교란합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하여 암세포로
앞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은 24시간 내내 우리를 공격하며 설계도를 찢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유사나 세센셜즈는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 입체적이고 지능적인 DNA 관리 전략을 구사합니다. 첫째, 수리 공장의 전면 재가동입니다. 세포가 DNA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20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최적의 비율로 공급합니다. 수리공들에게 최고의 도구와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복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쁜 유전자의 원천 봉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활성형 엽산과 비타민 B12를 충분히 공급하여 이미 발생한 오류나 잠재적인 암 유전자에 메틸기라는 봉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나쁜 정보가 읽히지 않도록 스위치를 꺼버리는 후성 유전학적 관리입니다. 셋째, 유산화만의 독보적인 인셀리전스 기술입니다. 이것은 세포의 자정 능력인 자가포식을 깨우는 기술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세포나 미토콘드리아를 방치하지 않고 세포 스스로 이를 분해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게 만듭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쓰레기는 깨끗이 치운다. 이 명쾌하고 강력한 전략이 유사나 세센셜즈가 여러분의 설계도를 가장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태양계의 나선 운동과 우리 몸의 DNA 이중 나선은 경이로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우리 몸속의 미시적인 질서가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37조 개 세포는 매 순간 우주의 나선처럼 역동적으로 복제되고 치열하게 수정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오류 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자 왜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도 반드시 유산화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유산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과거의 영양학은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충의 개념이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을 넣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네랄을 먹는 식이었죠. 하지만 유산화는 질문의 차원을 바꿨습니다. 세포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는 지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지능을 깨워줄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인셀리전스 기술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외부의 자극이나 영양소의 신호를 읽어내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인셀리전스 기술은 특정 식물 영양소 복합체를 통해 이 안테나에 정교한 코드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면 세포 내부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세포 내부의 항산화 방어 체계를 직접 가동시킵니다. 외부에서 먹어주는 항산화제는 1대1로 싸우고 사라지지만 인셀리전스 신호를 통해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 SOD 등은 외부 항산화제보다 수백, 수천 배 강력한 힘으로 DNA를 보호합니다. 내 몸 안의 자체 방역 시스템을 풀가동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미토콘드리아의 자가포식을 유도합니다. 앞서 DNA 복제 오류가 쌓이면 세포가 노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인셀리전스 기술은 에너지를 만들다 지치고 손상되어 독소를 내뿜는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찾아내 분해하고 그 재료로 다시 새롭고 깨끗한 미토콘드리아를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세포 차원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세포 단위의 영양 공급에 집착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노화는 장기나 조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기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세포, 그리고 그 안에 DNA 복제 오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설계도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며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겉을 가꾸고 증상을 가리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는 오직 세포라는 가장 미시적인 세계에서 그들이 가진 지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유산화의 세포 단위 영양 공급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여러분의 몸이 태초에 설계된 방식 그대로 우주의 나선형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가장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게 만드는 생명의 재정렬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37조 개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셀리전스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설계도의 오타를 지우고 낡은 에너지를 교체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유산화와 함께 그 경이로운 세포의 혁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DNA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영양을 공급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설계도는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줄이고 복구 능력을 높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올바른 보조인자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 세포는 스스로 치유할 힘을 발휘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완벽을 향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복제 현장에 유산화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정확한 정보 복제가 건강한 삶을 만들고 그 삶이 모여 세상을 더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설계도를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유산아랩에 문의하세요.